제가 시장에서 직접 일으키는 매출들이 잠깐 3일 팔았는데 1억 가까이 팔고, 잠깐 2시간 방송 진행했는데 막 1억 넘게 팔고, 막 이런 일들도 벌어졌었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분명히 재밌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입은 이 옷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넷플릭스의 셀러브리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제가 잠깐이지만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연락이 한번 왔을 때 뭐라고 왔었냐면, 실제 인플루언서들을 우리가 불러서 촬영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장면이 드라마에 담기게 될 거다. 이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장에 가서 기다렸다가 한참 동안 촬영을 하고 왔어요. 물론 0.02초가 담기긴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 1등 하는 드라마 속에 제가 잠깐 나왔다는 거는 참 재미있는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는 인플루언서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가 지금 오늘 날짜로 수강생이 거의 한 7,500명 훌쩍 넘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듣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아니냐, 인플루언서의 인플루언서 아니냐, 이런 말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또 어떤 인플루언서를 해봤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시작은 인플루언서란 단어가 없을 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플루언서 이런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네이버가 인플루언서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기억해요. 그게 한 2019년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2015년에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 블로그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다이어트 영역에서의 인플루언서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 생각해보면, 그때는 인플루언서 강의 같은 건 아예 없었었고요. 블로그 강의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강의를 듣고 블로그를 매일매일 적어야 되는데, 이것만 하나 머리에 담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매일 적으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살이 되게 많이 쪽 빠져 있었을 때였는데, 친구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살 뺀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글로써 글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연재물들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고, 그러면서 사실 SNS 공부를 좀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플랫폼들이 각각 단과 과목들이 좀 있거든요. 글 쓰는 거 워낙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뭔가 내가 알게 됐으면 알려주는 거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어떤 주제를 글로 적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요걸 반복하면서 지난 8년을 살았어요. 근데 주제가 좀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이 빠진 게 화두였다 보니까, 살 빠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주제가 중심에 있는 다이어트 인플루언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이 흘렀어요. 저는 살이 다시 안 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은 다시 조금 살이 붙었는데, 그땐 진짜 빼짝 마른 뼈말라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뼈말라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텅텅했던 애가 뼈말라가 됐고, 뼈말라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3년을 유지를 하는 거냐, 이거 자체가 좀 너무 할 얘기가 많은 주제였다 보니까 그 얘기만 해도 정말 그냥 시간이 계속 갔고,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제 주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살이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만들어내는 역동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 엄청나게 초고도 비만이셨던 분이 살이 빠지면서 약을 30개 먹고 있던 걸 다 끊게 된다거나,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뭐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대화하고 컨텐츠 만들고, 대화하고 컨텐츠 만들고, 이러고 진짜 3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떤 한 주제로 3년을 살면 살짝 약간 옛날 얘기 같은 느낌, 이런 게 와요. 제가 3년 차쯤 됐을 때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내가 뚱뚱했을 때가 기억이 안 나. 내가 음식을 반드시 참아야만 했던 밤들이 기억이 안 나. 살을 빼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더 이상 회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의 관심사는 3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덜 늙을 수 있을까?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을까? 머리가 안 빠질 수 있을까? 일로 관심사가 넘어갔고, 자연스럽게 컨텐츠도 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2017년부터 한 20년까지는 앞에 단어가 좀 바뀌게 됩니다. 뷰티 인플루언서로. 그리고 커머스 인플루언서, 이런 단어도 저한테 많이 붙였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했던 거는 대체로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을 공유하고 판매하고, 또 그것들이 사업이 돼가지고 그 다음 제품을 불러오고, 그 다음 홍보를 불러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람을 뭐로 부를 거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커머스 인플루언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물건이 팔리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직접 일으키는 매출들이 예를 들어서 잠깐 3일 팔았는데 1억 가까이 팔고 잠깐 2시간 방송 진행했는데 막 1억 넘게 팔고 막 이런 일들도 벌어졌었고, 그래서 매출이 작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그렇게 큰 단위의 매출들을 연속적으로 해내게 되면서 더 잘하시는 분들도 시장에 많지만 그래도 제법 잘하는 그런 수준으로 업계에서 되게 사랑을 받으면서 재미있게 활동을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영향을 미치고 일이 잘 되는 걸 경험하고 싶다면 콘텐츠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강의 콘텐츠가 중심에 있게 되면서 또 한 번 교육 인플루언서로 인플루언서 타이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를 다이어트 인플루언서, 뷰티 인플루언서로 기억하는 사람보다 교육 인플루언서로 보는 사람, 강사로 보고 저자로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당신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또 풀어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 저는 다이어트 때나 뷰티 때나 너무 똑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것들,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 상대방을 위해서 풀어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상대방이 그 변화를 경험하면 엄청 흥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걸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 주변에 다 살 빠진 사람들 투성이었고 예뻐진 사람들 투성이었다면 지금은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 너무 많고요. 돈 많이 벌었어요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진 상황이 되었어요. 저보다 조회수가 엄청 많거나 대한민국을 진짜 들었다 놨다 했던 분들이 저와 함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저는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를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보다 더 큰 분들한테 저는 인사이트나 영감을 줄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들의 관심사를 들여다보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면 저건 왜 그럴까? 저 밑에는 어떤 이론이 움직이고 있을까? 이런 걸 되게 습관적으로 찾아보고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그거를 지식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이 저에게는 대학원생이었던 그 원래의 본분대로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두 가지의 저의 본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결이 되어서 참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주제가 바뀌었으나 나는 이 주제가 바뀐 거가 더 재밌다 라고 느끼고 있는 맥락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컨텐츠에 대한 회의를 하다가 저희 PD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표님 그냥 그거 자체를 해보면 안 될까요? 인플루언싱을 잘 하는 거, 인플루언서들을 인플루언서로 키워내고 0부터 수만을 가는 것도 가이드를 참 잘하고 있지만 정체기를 만난 사람의 정체기를 뚫어준다거나 아니면 이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정점을 찍게 한다거나, 이 모든 사례들을 제가 좀 시동을 잘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동을 잘 걸 수 있는 거 안에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분명히 재밌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영향력에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키우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또 재밌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5명짜리 팀이 하나 있는데 이 팀에서 내가 좀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고 싶어요. 이거여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좀 더 영향력 있는 상대방이고 싶어요. 좋은 영향을 주는 부모이고 싶어요. 일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주게 되는 인플루언스 자체를 되게 양질로 가져가고 싶고, 그리고 이것에 힘을 좀 키우고 싶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좀 늘리고 싶다. 이게 여러분의 화두가 맞다면 한번 주의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주제가 나도 관심 있는 주제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과 좋아요 꼭 놓치지 말고 다 해두시고요. 우리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피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